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전부였던 한 사람과의 이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복잡한 경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지만 연인과의 이별은 특히나 독특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비록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지만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처럼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상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강박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그 감정의 무게는 실로 엄청나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밤에 지친 몸을 이이는 순간까지 온종일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더 힘든 경우는 만약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가 답장을 해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연락하지 않기, 즉 노 콘택트 원칙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내 안의 모든 세포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저 잘 지내는지 안부라도 묻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는 상황이죠. 이것은 마치 내 손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은 잔잔한 호수 같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가 온몸을 덮쳐옵니다. 마치 몸 안에서 수만 개의 작은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심장이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대체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할까? 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한 평화와 명료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괜찮아.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모든 것을 극복한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안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죠.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불안과 그리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연락하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처럼 그 사람도 감동해서 마음을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며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감정 상태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감정의 파도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명료할 때는 연락 차단, 그거 별거 아니네라며 자신만만해집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좋아했지?
라며 지난 관계를 쉽게 폄하하기도 하죠. 이런 긍정적인 기분 속에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상태는 연락 차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움이 극에 달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온갖 환상과 마법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화처럼 재회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상상을 하게 만들죠. 물론 아주 가끔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보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먼저 다가왔을 때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감정에 휩싸여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도착하면 뜨거운 모래뿐이죠. 그리고 그 허무함과 후회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했던 행동들이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상황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저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방법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조언을 무시하고 행동했다가 왜 결과가 좋지 않냐고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한 남성분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왜 지금은 연락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고 바로 다음날 두 번째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상담이 끝난 그날 밤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에게서 무언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서 들은 대답은 이미 그 자신이 전부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었죠. 그 순간의 압박감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연락을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며 하나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또한 다른 종류의 리스크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거절하고 때로는 무시하며 자신의 삶에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훨씬 더 큰 도박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신중하게 기다리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렬한 그리움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주의 분산이 효과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떨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연인과의 관계가 주던 만족감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가장 높은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움이 증폭되어 섣부른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그 사람이 써준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물해준 인형이나 물건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을 통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상에 젖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연락 차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당신을 조종하여 상황을 억지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불안은 우리를 매우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모습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관심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는 중고차 판매원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면 할수록 상대는 당신에게서 더 멀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과 통보받은 사람은 연락 차단 기간 동안 전혀 다른 감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초기에는 해방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며 당신만큼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감정도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지금 당신과 같은 감정 상태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락 차단을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마세요. 연락 차단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문 앞에 서 있으면 그 웅장한 건물의 전체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몇 블록 뒤로 물러나야만 비로소 그 아름다운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죠. 연락 차단이 바로 그 뒤로 물러나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관계의 전체적인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관계가 에우마크 이까나까따노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연락 차단이 관계의 문제점들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회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항상 다투던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다른 접근을 할 것인가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사용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전부였던 한 사람과의 이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복잡한 경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지만 연인과의 이별은 특히나 독특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비록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지만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처럼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상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강박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그 감정의 무게는 실로 엄청나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밤에 지친 몸을 이이는 순간까지 온종일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더 힘든 경우는 만약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가 답장을 해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연락하지 않기, 즉 노 콘택트 원칙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내 안의 모든 세포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저 잘 지내는지 안부라도 묻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는 상황이죠. 이것은 마치 내 손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은 잔잔한 호수 같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가 온몸을 덮쳐옵니다. 마치 몸 안에서 수만 개의 작은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심장이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대체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할까? 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한 평화와 명료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괜찮아.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모든 것을 극복한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안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죠.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불안과 그리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연락하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처럼 그 사람도 감동해서 마음을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며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감정 상태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감정의 파도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명료할 때는 연락 차단, 그거 별거 아니네라며 자신만만해집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좋아했지? 라며 지난 관계를 쉽게 폄하하기도 하죠. 이런 긍정적인 기분 속에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상태는 연락 차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움이 극에 달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온갖 환상과 마법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화처럼 재회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상상을 하게 만들죠. 물론 아주 가끔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보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먼저 다가왔을 때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감정에 휩싸여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도착하면 뜨거운 모래뿐이죠. 그리고 그 허무함과 후회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했던 행동들이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상황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저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방법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조언을 무시하고 행동했다가 왜 결과가 좋지 않냐고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한 남성분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왜 지금은 연락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고 바로 다음날 두 번째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상담이 끝난 그날 밤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에게서 무언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서 들은 대답은 이미 그 자신이 전부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었죠. 그 순간의 압박감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연락을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며 하나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또한 다른 종류의 리스크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거절하고 때로는 무시하며 자신의 삶에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훨씬 더 큰 도박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신중하게 기다리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렬한 그리움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주의 분산이 효과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떨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연인과의 관계가 주던 만족감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가장 높은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움이 증폭되어 섣부른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그 사람이 써준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물해준 인형이나 물건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을 통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상에 젖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연락 차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당신을 조종하여 상황을 억지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불안은 우리를 매우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모습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관심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는 중고차 판매원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면 할수록 상대는 당신에게서 더 멀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과 통보받은 사람은 연락 차단 기간 동안 전혀 다른 감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초기에는 해방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며 당신만큼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감정도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지금 당신과 같은 감정 상태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락 차단을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마세요. 연락 차단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문 앞에 서 있으면 그 웅장한 건물의 전체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몇 블록 뒤로 물러나야만 비로소 그 아름다운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죠. 연락 차단이 바로 그 뒤로 물러나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관계의 전체적인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관계가 에우마크 이까나까따노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연락 차단이 관계의 문제점들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회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항상 다투던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다른 접근을 할 것인가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사용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전부였던 한 사람과의 이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복잡한 경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지만 연인과의 이별은 특히나 독특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비록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지만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처럼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상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강박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그 감정의 무게는 실로 엄청나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밤에 지친 몸을 이이는 순간까지 온종일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더 힘든 경우는 만약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가 답장을 해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연락하지 않기, 즉 노 콘택트 원칙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내 안의 모든 세포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저 잘 지내는지 안부라도 묻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는 상황이죠. 이것은 마치 내 손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은 잔잔한 호수 같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가 온몸을 덮쳐옵니다. 마치 몸 안에서 수만 개의 작은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심장이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대체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할까? 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한 평화와 명료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괜찮아.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모든 것을 극복한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안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죠.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불안과 그리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연락하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처럼 그 사람도 감동해서 마음을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며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감정 상태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감정의 파도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명료할 때는 연락 차단, 그거 별거 아니네라며 자신만만해집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좋아했지? 라며 지난 관계를 쉽게 폄하하기도 하죠. 이런 긍정적인 기분 속에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상태는 연락 차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움이 극에 달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온갖 환상과 마법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화처럼 재회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상상을 하게 만들죠. 물론 아주 가끔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보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먼저 다가왔을 때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감정에 휩싸여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도착하면 뜨거운 모래뿐이죠. 그리고 그 허무함과 후회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했던 행동들이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상황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저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방법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조언을 무시하고 행동했다가 의 결과가 좋지 않냐고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한 남성분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왜 지금은 연락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고 바로 다음날 두 번째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상담이 끝난 그날 밤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에게서 무언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서 들은 대답은 이미 그 자신이 전부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었죠. 그 순간의 압박감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연락을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며 하나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또한 다른 종류의 리스크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거절하고 때로는 무시하며 자신의 삶에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훨씬 더 큰 도박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신중하게 기다리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렬한 그리움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주의 분산이 효과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떨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연인과의 관계가 주던 만족감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가장 높은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움이 증폭되어 섣부른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그 사람이 써준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물해준 인형이나 물건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을 통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상에 젖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연락 차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당신을 조종하여 상황을 억지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불안은 우리를 매우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모습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관심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는 중고차 판매원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면 할수록 상대는 당신에게서 더 멀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과 통보받은 사람은 연락 차단 기간 동안 전혀 다른 감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초기에는 해방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며 당신만큼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감정도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지금 당신과 같은 감정 상태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락 차단을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마세요. 연락 차단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문 앞에 서 있으면 그 웅장한 건물의 전체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몇 블록 뒤로 물러나야만 비로소 그 아름다운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죠. 연락 차단이 바로 그 뒤로 물러나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관계의 전체적인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관계가 에우마크 이까나까따노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연락 차단이 관계의 문제점들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회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항상 다투던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다른 접근을 할 것인가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사용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전부였던 한 사람과의 이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복잡한 경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지만 연인과의 이별은 특히나 독특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비록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지만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처럼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상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강박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그 감정의 무게는 실로 엄청나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밤에 지친 몸을 이이는 순간까지 온종일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더 힘든 경우는 만약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가 답장을 해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연락하지 않기, 즉 노 콘택트 원칙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내 안의 모든 세포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저 잘 지내는지 안부라도 묻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는 상황이죠. 이것은 마치 내 손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은 잔잔한 호수 같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가 온몸을 덮쳐옵니다. 마치 몸 안에서 수만 개의 작은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심장이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대체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할까? 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한 평화와 명료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괜찮아.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모든 것을 극복한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안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죠.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불안과 그리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연락하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것처럼 그 사람도 감동해서 마음을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며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감정 상태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른 감정의 파도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명료할 때는 연락 차단, 그거 별거 아니네라며 자신만만해집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좋아했지? 라며 지난 관계를 쉽게 폄하하기도 하죠. 이런 긍정적인 기분 속에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상태는 연락 차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움이 극에 달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온갖 환상과 마법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화처럼 재회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상상을 하게 만들죠. 물론 아주 가끔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보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먼저 다가왔을 때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감정에 휩싸여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도착하면 뜨거운 모래뿐이죠. 그리고 그 허무함과 후회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적인 순간에 했던 행동들이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상황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저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방법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조언을 무시하고 행동했다가 왜 결과가 좋지 않냐고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한 남성분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왜 지금은 연락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고 바로 다음날 두 번째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상담이 끝난 그날 밤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에게서 무언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서 들은 대답은 이미 그 자신이 전부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었죠. 그 순간의 압박감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연락을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며 하나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또한 다른 종류의 리스크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거절하고 때로는 무시하며 자신의 삶에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훨씬 더 큰 도박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신중하게 기다리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렬한 그리움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주의 분산이 효과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떨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연인과의 관계가 주던 만족감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가장 높은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움이 증폭되어 섣부른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그 사람이 써준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물해준 인형이나 물건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을 통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상에 젖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연락 차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당신을 조종하여 상황을 억지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불안은 우리를 매우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모습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관심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는 중고차 판매원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면 할수록 상대는 당신에게서 더 멀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과 통보받은 사람은 연락 차단 기간 동안 전혀 다른 감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초기에는 해방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며 당신만큼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감정도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지금 당신과 같은 감정 상태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락 차단을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마세요. 연락 차단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문 앞에 서 있으면 그 웅장한 건물의 전체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몇 블록 뒤로 물러나야만 비로소 그 아름다운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죠. 연락 차단이 바로 그 뒤로 물러나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관계의 전체적인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관계가 에우마크 이까나까따너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연락 차단이 관계의 문제점들을 마법처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회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항상 다투던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다른 접근을 할 것인가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사용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전부였던 한 사람과의 이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복잡한 경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지만 연인과의 이별은 특히나 독특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비록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지만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